지난주 내내 시장을 짓눌렸던 부담 요소가 주말 사이에 오히려 더 짙어진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특히나 에너지 선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 그리고 유가까지 함께 상승하며 이 같은 흐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란까지 참전하게 되면 유가가 $15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소화하며 오늘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정유주, 천연에너지가스 관련주, 방산주까지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에너지, 석유 관련주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이러한 소식을 소화하며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며 21%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극동, 유화, 한국석유 각각 15%, 13%의 강세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그 밖에도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이 9%, 8%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며 방산주까지 동반 오름세를 보입니다. 방산주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빅텍입니다. 9.23% 상승 보이는 가운데 휴니드, 풍산, 스페코, 퍼스텍 각각 많게는 6%에서 5%, 3%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수님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각 산업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별에 대한 영향들을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해서 대피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저는 관련한 뉴스를 최대한 텍스트로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올해 10월 7일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지켜보면 네. 올해 원래 4월에 그 유태인들이 그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유월절이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희생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슬림들 라마단 기간하고 겹쳤고 또 기독교는 부활절 기간 이렇게 겹치면서 이때 사실은 첫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미사일이 왔었고 그래서 미사일 9기가 왔던 것 이거가 이제 촉발이 돼서 이게 이제 10월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 형태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확전이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상군 투입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고 그쵸. 지금 양측에서 지금 3,5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미 항모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이제 개입을 이 사태가 더 확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 항모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제 정세에 더 경랑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려를 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글로벌 경제에도 처음에는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인텔 등의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에 좀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아직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못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으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인텔 같은 경우 CPU 만드는 공장 자체는 우리 그 격전지라든지 그 가자 그쪽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오른쪽에서 실질적인 임팩트는 아직은 크지 않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 그거는 인텔 CPU 공장의 한 10%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거를 다른 데서 생산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돼요. 거기 한 10% 인텔의 아웃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 장기화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지으려고 하는 공장이 예정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장기화됐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한 거니까 지금 인텔의 마켓쇼를 하더라도 그것이 임팩트 있는 걸 계산하면은 그 임팩트는 아직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봤자 한 1, 2% 정도니까 큰 임팩트는
아직은 뭐 확인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한 얘기들 뭐 이쪽 지역에 뭐 관련한 기업들의 무언가가 있다, 뭐 관련한 인재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좀 시장은 우려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나타났다기보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그렇죠. 가져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얼만큼 또 일파만파로 진행을 하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참 쓰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분쟁이 좀 길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본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반사이익 역시 지금 단기적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뭐 반사이익이 어떤 얘기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교류도 안 될 것이고 반사이익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국 쪽 기업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게 되면 그게 이제 국내 기업 쪽에는 수혜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인텔은 CPU 생산하는 거고 CPU가 생산해지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안 좋다. 그렇죠. 안 좋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센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를 받으려면은 인텔이 뭐 D램을 공장을 짓는다든지 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오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전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여파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미치는 것은 없다로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나쁘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수요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퍼체스 파워가 주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2,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상 갔을 때 이슈니까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공격 받을 때도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1년 넘게 이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기화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군사 전문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거나 예측이 필요한 거죠. 전제가. 근데 이제 장기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장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해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장기화를 안 하고 단기에 끝낼 수도 있지만 단기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란이라는 그 큰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독거려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약간 불허하죠. 약간 긍정적인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장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항상 이제 중동 지역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이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무력적인 다툼이 더 크게 발생하긴 했고 살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확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쪽에 좀 무게 추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어떻게 더 악화될지 여부 또 혹은 좋아질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는 에너지 가격인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움직임. 최근에 다시 고개를 조금 숙이긴 했지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가도 다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이제 WTI 원유 유가 같은 경우 이제 5.8% 오르면서 87.7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이스라엘 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분쟁 이전에 뭐 지금 80달러 선이 뭐 깨지나 마냐 뭐 이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뭐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유가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뭐 1945달러대까지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전쟁이 확전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그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서 국내에 이제 한 6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금이 지금 카타르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란에 있는 미국 이제 인질들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뭐 관련된 자금이 옮겼는데 지금 카타르에 지금 있는 자금을 미국에서 다시 지금 동결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란이 개입한 뭐 직접적인 개입한 근거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동결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이제 무장 세력이 참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란까지도 추가적으로 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란까지 확대가 뭐 관련된 내용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동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방향성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뭐 이란까지 확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는 좀 급등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른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긴 한데 뭐 전반적인 요 얘기는 워낙에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급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도 이렇게 이번 28 분쟁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19일 날 우리나라 금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금통위가 있는데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이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까지도 금리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6회 연속 동결인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우리가 찾아보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잘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에는 테슬라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쪽에 연동돼서 시장 자체의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동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로 그 이스라엘이랑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교역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기사화된 게 한 8개 품목이 나와 있던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도 좀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한데 어떤 품목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무역 비중은 네. 0.3%에서 0.4%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적다고 할 수는 있는 네, 건가요? 굉장히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지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왔고 무역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비금속 원소 중에 브롬이 있는데요. 브롬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완전 브롬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다 들여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난연제 이런 가스 시추 수처리 이런 데 쓰이는 품목이고요. 또 라이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드론 이런 거에 쓰이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완전 100%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 자동 라이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탐지기 이런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저희가 좀 기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거 보니까 식용 파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100% 수입이 네네네네.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파래에 들어간 김이나 이런 관련한 음식 네네네네. 먹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또 제한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 주가를 보는 그러니까 미국 주가를 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서학 개미들 네.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나스닥에 상장했던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업체들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엑스레이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있고 스토어닷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투자한 배터리 회사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번에 여러 업체들이 또 베트남 업체까지 이번에 투자를 했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나녹스 같은 이제 엑스레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런 것들도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이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깜짝 놀랐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분쟁으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저희가 또 탑5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장렬 고수는 6개월 이상 장기화가 아닌 이상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영향은 현재 미미하다. 임순재 고수는 확정 가능성에 그래도 대비를 해야 한다. 박소 고수는 유가와 공급망 관련해서 그 주가를 예의주시하자. 이재규 고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장 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